며느라,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명절도 그렇고, 어버이날도 그렇고, 항상 너희 친정만 챙기는 거. 사실 좀 서운하구나. 서운하셨어요? 애 같으셔라. 친정을 더 챙기는 게 이상한가요? 제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더 챙길 수 있지. 그래도 보통은 어느 정도 서운한 쪽이 안 생기게 비슷하게 챙겨주려 노력을 하지 않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제 부모님 아니시잖아요. 이건 그냥 시댁 예의 차리는 거고. 우리는 가족까진 아니죠, 사실. 가족이 아니라고? 가족이 아니면 대체 뭐니? 시댁이랑은 어쩔 수 없이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그래, 이제 알았어. 더 이상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대신 너네도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거라. 그냥 그런 관계로 지내자.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40년간 전라도 시장 바닥에서 살아온 황메란 씨입니다. 66세의 메란 씨는 억척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의 제안으로 아들 부부집 근처 서울 도봉구의 작은 전셋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죠. 메란 씨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 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메란 씨는 물건 고르는 안목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오이와 호박, 쌀과 고춧가루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사장님, 오이 좀 더 싱싱한 걸로 주세요. 메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넘쳤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직 50대로 보일 정도였죠. 평생 일하며 단련된 몸과 마음은 쉽게 늙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메란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봉구의 작은 전셋집에는 아무도 메란 씨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메란 씨는 담백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아들 가족이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죠. 아들 심도윤과 며느리 최한서 부부는 메란 씨의 집에서 15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6년, 손주 지호도 곧 5살이 됩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메란 씨는 아들만 보고 살아왔죠. 하지만 그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자주 서운함이 스며들곤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좀 이따가 집에 와주실 수 있어요? 안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손주 좀 봐주셨으면 해요. 메란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몇 시까지 가면 되니? 6시쯤 와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메란 씨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메란 씨는 아들 집에 갈 때 가져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약간 달달한 감자조림과 계란말이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말끝마다 존댓말을 섞었지만 태도는 늘 냉정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짧게 대화를 끊는 모습이 메란 씨는 늘 마음에 걸렸죠. 처음에는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6년이 지나도 그 묘한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님, 지호 밥 먹였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항상 묘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무언의 경계였죠. 명절이면 며느리는 친정에 3박 4일 머무르고 시댁에는 밥 한 끼 먹고 갔습니다. 시댁에는 시간 없어서요. 친정에는 엄마가 기다리시니까요. 라고 했죠. 메란 씨는 그럴 때마다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바라지 말자.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초반에는 매우 서운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저 아들 가족이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 깊이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친정만 우선으로 챙기던 며느리는 손주를 맡길 때만큼은 언제나 메란 씨가 우선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면
언제든 손주를 봐주러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에서 하루 종일 손주를 봐주고 밤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만 도와주세요. 다음 주도 좀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부탁들이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그저 편리한 베이비시터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 반, 메란 씨는 준비한 음식을 가방에 넣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정거장 타고 걸어서 5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마침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나오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며느리는 짧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메란 씨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핸드백은 비싸 보였습니다. 작년 생일에 아들이 선물했다고 했던 그 가방이었죠. 메란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문을 열자마자 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메란 씨는 손자의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손자 지호의 미소를 보면 모든 서운함이 녹아내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녁 10시쯤 들어올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메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너희들 일 봐. 내가 지호 잘 보고 있을게. 아들은 빠르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이제 아파트에는 메란 씨와 지호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뭐 가져왔어? 지호가 메란 씨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메란 씨는 웃으며 가방에서 음식통을 꺼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자조림이랑 계란말이 가져왔지. 지호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메란 씨는 손주를 위해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들 부부의 부엌은 깔끔했지만 메란 씨의 집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죠. 가끔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메란 씨는 손주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지호는 메란 씨의 무릎에 앉아 책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자주 놀러와. 엄마 아빠 없을 때 심심해. 지호의 말에 메란 씨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킬 때 메란 씨는 지호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들려줘. 메란 씨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고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었죠. 지호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메란 씨는 조용히 손주의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지호. 메란 씨는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메란 씨는 그 사진 속에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는 작게 해서 지호가 깨지 않도록 했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메란 씨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들이 카네이션을 사왔고 며느리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친정에 갔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식이 길어졌어요. 혹시 11시까지 계실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지호는 이미 잠들었으니 걱정 말고. 메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전화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메란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옛날 전라도 시골에서 보던 별하늘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문득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설날 짧게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시죠? 메란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지내지. 너희들 보면 좋아. 그때 며느리의 대답이 기억났습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바빠서. 항상 바빠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빨리 자리를 떴죠. 하지만 친정에서는 주말 내내 머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란 씨는 그런 차이가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보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죠. 메란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메란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바쁜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조금의 진심이 느껴졌으면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며칠 앞둔 화창한 오후, 메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대개는 아들을 통해 연락이 왔죠. 메란 씨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통화 괜찮으세요? 며느리 안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상냥했습니다. 메란 씨는 다소 의아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시 시간 되세요? 저희 부모님 모시고 도쿄 좀 다녀오려고요. 메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네, 그래서 미리 연락드리는 거예요. 제 부모님께서 예전부터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마침 좋은 패키지 상품이 있어서. 그래서 말인데요. 지호는 어머님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메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단 알겠다. 정말 감사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기자 메란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의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메란 씨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메란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카네이션이에요. 제가 직접 색종이로 접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아들이 건넸던 종이 카네이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생기고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바라는 거야, 나는. 메란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사흘 앞둔 아침, 메란 씨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장을 보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다 보니 어버이날 선물 세트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카네이션 화분과 케이크, 작은 선물 세트들. 메란 씨는 그것들을 바라보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앞에 낯선 신발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메란 씨는 의아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메란 씨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말도 없이?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급해서 편의점에서 산 거예요. 어머님도 챙겨야 하니까요. 메란 씨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그저 의무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버이날 선물이요. 저희가 여행 가니까 미리 드리려고요. 아, 그리고 도쿄 여행 가는 동안 지호 봐주시는 거 확실한 거죠? 며느리는 이미 자신의 선물이 받아들여지고 요청이 수락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메란 씨는 느꼈습니다. 이 봉투는 선물이 아니라 거래였던 것입니다. 메란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며느라,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며느리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메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메란 씨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명절도 그렇고, 어버이날도 그렇고, 항상 너희 친정만 챙기는 거. 사실 좀 서운하다. 메란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6년 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안서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가벼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운하셨어요? 애 같으셔라. 전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요. 당연히 친정을 더 챙기는 게 이상한가요? 제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더 챙길 수 있지. 그래도 보통은 어느 정도 서운한 쪽이 안 생기게 비슷하게 챙겨주려 노력을 하지 않니? 메란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탁 메란 씨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제 부모님 아니시잖아요. 이건 그냥 시댁 예의 차리는 거고. 우리는 가족까진 아니죠, 사실. 메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6년 동안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했던 메란 씨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메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렇죠. 어머님은 도윤 씨 어머님이고, 저는 도윤 씨 아내고. 그냥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제 엄마는 아니니까 제가 친정에 더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시댁이랑은 어쩔 수 없이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메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요. 며느리에게 자신은 그저 시댁이었을 뿐 결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는 3박 4일 머물면서 여기는 한 끼 먹고 가는구나. 메란 씨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었습니다. 그건 제 부모님이랑 있는 게 편하니까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시댁에서는 아무래도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게 되고. 그런데 친정 부모님 모시고 어버이날에 여행 가는 건 괜찮고, 내게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최선인 거니? 메란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저희도 나름 성의껏 한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하루일 뿐이잖아요. 1년 내내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1년 내내 잘한다고? 너희가 언제 나를 찾아왔니? 언제 내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니? 매번 손주 봐달라고 부탁이나 하잖니? 메란 씨의 질문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반격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도 저희를 많이 찾아오시지 않잖아요. 메란 씨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메란 씨가 그들을 멀리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너희를 찾아가지 않아? 네. 명절이나 특별한 일 있을 때만 오시잖아요. 메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여러 번 찾아간다 말은 해봤지만 매번 불편하다는 핑계로 거절당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좀 계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메란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계산적이라고? 네, 5만 원이 적다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버이날 챙기는 것 가지고 그렇게 따지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님은 자꾸 부족하다고 하시니? 메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서운함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제는 계산적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친정에 더 가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가족이 아니니까요. 며느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바란 게 아니야. 그저 마음을 바랐을 뿐이야. 마음이요? 저희가 어머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관계가 다른 거죠. 메란 씨는 이제 이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란 씨를 쪼잔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쪼잔하게 구시네요. 남편 부모님이랑 자기 부모님을 똑같이 대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5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메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제 자신이 구두쇠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이 5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어머님은 얼마를 원하셨어요? 10만 원? 20만 원? 솔직히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매섭고 건방져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니. 내가 돈을 원했으면 막말로 손주 봐주거나 할 때 그때그때 요구하지 않았겠니? 그럼 뭘 원하셨어요? 저희 보고 친정 버리고 시댁만 모시고 살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메란 씨는 더 이상 반박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의 말을 계속 왜곡하고 자신의 입장만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요즘 시대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바라시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저희는 나름대로 예의는 다 갖추고 사는 건데. 메란 씨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그것이 며느리가 말하는 예의였습니다. 며느라, 그만하자. 내 마음은 너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어머님, 저도 사람인데 왜 이해를 못해요? 그냥 어머님이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이 정도면 다들 좋아하시는데. 메란 씨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집과의 비교. 마치 자신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보구나. 맞아요. 어머님이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서로 편할 텐데. 자꾸 이것저것 따지시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메란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따지기로 치부하고 있었고 자신을 쪼잔하고 구시대적인 시어머니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더 이상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메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정적이 흐르자 며느리 안서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는지 그 틈을 비집고 적반하장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참에 말씀드릴게요. 매번 손주 좀 봐달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인상 쓰실 거면 왜 봐주셨어요? 그냥 싫다 하시던가. 메란 씨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인상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래, 알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겉으론 그래, 알았다 해놓고 뒤에서 이러는 거 솔직히 저도 피곤하거든요. 메란 씨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서야, 넌 정말 그렇게 말했어야 속이 시원하니? 메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안서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메란 씨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솔직한 게 낫다고 생각해요. 괜히 서로 좋은 척하면서 뒤에선 서운하니 어쩌니 그런 거 웃기지 않아요? 메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자신의 진심 어린 감정을 웃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 봐주는 것도 할머니가 봐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요? 너무 정 들이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시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 말이 메란 씨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정들이지 말라는 말은 곧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6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의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메란 씨는 무언가 가슴 속에서 퍽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망설임이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메란 씨의 인내심이 바닥을 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너가 나를 남으로 생각한다는 거 잘 알았다. 그럼 이제 너희가 살고 있는 집, 남의 집이니 내 집에서 네 짐도 빼라. 나는 더 이상 그런 관계 유지 안 한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메란 씨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메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나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나가거라. 더 이상 말 섞기 싫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나아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도윤이가... 네 남편한텐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 넌 그냥 나가. 메란 씨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호는요? 지호 안 보셔도 된다는 말이죠? 손주? 내가 너네들 위해서 손주 봐준 거지? 남의 아이를 내가 왜 봐주니?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메란 씨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이 닫혔고 메란 씨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안서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메란 씨는 차분하게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도윤아, 너네 집 정리할란다. 집 팔 거다. 다시는 그 애랑 얼굴도 마주치기 싫다. 아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안서가 뭐라고 했길래? 내 마누라가 내게 한 말은 이거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이건 그냥 시댁예에 차리는 거다. 그리고 너무 정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어. 메란 씨의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안서가 그냥 실수로 한 말일 수도. 실수? 아니다. 그 애 표정을 봤다면 너도 알 거다. 그건 마음속에 오래 품어온 생각이었어. 메란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6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엄마, 제가 안서 데리고 와서 사과하게 할게요. 필요 없다. 강요된 사과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난 이제 그 애의 진심을 알았으니까. 메란 씨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아, 내 결정이다. 너랑 내 마누라는 너희 삶 살아라.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나도 내 남은 삶, 내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다. 아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40년 시장 바닥에서 단련된 여성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이젠 가렴. 내 마누라가 기다릴 테니. 아들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집 파실 거예요? 그래. 이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아들이 떠난 후 메란 씨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시어머니나 할머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그저 황메란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메란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며칠간 연락은 없었습니다. 메란 씨의 일상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서운함과 분노가 비워진 자리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 도윤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며느리 안서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메란 씨는 잠시 문간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렴.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며 눈짓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내쉬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엄마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특히 제가 아들로서 제대로 신경 써드리지 못했어요. 중간에 조율을 잘했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 결혼할 때 그토록 행복해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안서도 할 말이 있대요. 도윤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드려야지. 안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메란 씨는 묵묵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서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아들의 강요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드린 말씀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어요. 안서의 말은 더듬거리며 이어졌습니다. 진심이든 연기든 적어도 당황한 것은 사실인 듯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고 한 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메란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안서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메란 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메란 씨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엄마가 집을 파시든 어디로 가시든 다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엄마 결정을 존중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잘 중재를 할 테니 너무 노여워하진 말아주세요. 도윤의 말에 안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란 씨는 빤히 안서를 응시했습니다. 안서는 몇 초 견디다가 결국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겠니? 메란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네.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안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뿐일까? 메란 씨의 단순한 질문에 안서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소파 가죽을 매만질 뿐이었습니다. 6년이다. 내가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지낸 시간이. 그리고 그 6년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단 말이지. 메란 씨의 말에 안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화난 건 그걸 인정한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속인 것 때문이야.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안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대할 거예요. 메란 씨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정말 좋은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메란 씨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함없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집을 파실 건가요? 그래. 그럼 저희와는 정말 관계를 끊으실 건가요? 메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아들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돌아가렴. 내가 결정하면 연락할게. 도윤과 며느리 안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안서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메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것으로 대화의 끝을 알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메란 씨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만 생각하면 정말 연을 끊어버리고 싶구나. 메란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걸까? 내가 너무했던 걸까? 여러분은 메란 씨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들과의 관계를 위해 며느리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독립된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현명한 선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 메란 씨는 조언이 필요합니다.